첫 번째 법 어떤 내용인지 손 변호사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올해 7월이죠. 예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손괴, 유기한 유동수. 유동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죠. 어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제중동포예요, 이 사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피해 여성하고 이 사람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네, 유 씨가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입국해서 일용직을 생활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데 연인 관계였고 최근에 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의 배우자가 또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관계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볼 때 이 유 씨가 치정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유동수의 얼굴을 저렇게 버젓이 공개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공 기자. 사건 발생 경위 내용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이 제중동포인 여성이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연락도 되지 않자 동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이 이 여성이 마지막에 만났던 남성인 이 유동수를 용의자로 보고 그 다음 날 바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제 유 씨가 살던 집 같은 거를 수사를 해보니까 이 원룸 방에서 여성의 혈흔도 발견됐고요. 유 씨가 범행 현장에 굉장히 지저분한 이불을 버리려고 하고 또 여성의 시신이 담긴 걸로 보이는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결국 유 씨 집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이제 일부 발견됐고 7월 29일에 이제 유 씨를 나머지 시신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를 정말 극도로 증오해서인가요? 아니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글쎄 뭐 둘 다 해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 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계층이고 하다 보니까 유기할 수 있는 도구, 예컨대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운반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훼손의 정도가 좀 더 끔찍하고 심한 정도까지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인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이 여성을 왜 해하게 됐느냐 하고 따져보면 보통 이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적당히 이제 욕구를 충족할 만한 대상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여러 가지 여유를 누리던 이 여성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돼서 결국은 이제 괘씸하게 여겨 결국 이런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는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예컨대 지속적으로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그럼 이 피해자들이 왜 미리미리 구조를 하게 경찰에 신고를 쉽게 이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왜 못 만들었냐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숙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재판의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다 조작됐다. 예, 이 최후 진술에서 유동수가 했던 말이라는데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증거가 이제 이만큼 나왔는데도 나 안 그랬다라고 지금 계속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고 또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만 검찰의 입장과 또 유동수 측의 피고인 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면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예. 네, 증거가 충분히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피고인 유동수 측은 이제 부인하는 입장인데요. 특히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유동수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가 여러 가지 제출됐습니다만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고요. 피고인 유동수도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다, 다 조작이다라는 취지인데요. 내가 연장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고 계속 검사는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당시에 계속 그 부분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할 정도면 네.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제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증거가 당연히 있죠. 검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CCTV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DNA 감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유동수가 실제 살인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포착했다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또 유동수가 무언가에 오염된 이불을 이제 버리는 장면까지도 이제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뭐 것들을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 본다면 그 이불에 뭐 혈흔이 있거나 뭐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유동수가 실제 범인이다, 유죄다, 그리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